국은 평생 먹었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속이 너무 더부룩해. 관절에도 좋다길래 계속 먹었는데 무릎은 점점 더 아파. 어르신, 그 조합이 문제일 수 있어요. 요즘은 속이 참 편해졌어.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시래기 한 줌이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래기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영양이 빠져나가고 몸에 부담만 됩니다. 반대로 딱 맞는 궁합을 찾아 드시면 관절이 가벼워지고 뇌가 맑아지며 장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오늘은 시래기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3가지 황금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기억하시면 평생 건강하게 시래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상담했던 분이 떠오릅니다. 68세 박순자님이셨는데 평생 시래기를 즐겨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래기 국에 꼭 두부를 넣어 드셨는데도 골밀도 검사 결과는 계속 떨어졌고 무릎 통증은 심해지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속도 자주 더부룩했고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못 찾았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 믿고 시래기에 두부를 넣고 우유까지 함께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드시지 않으셨나요? 시래기와 두부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궁합이라 믿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시래기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말린 시래기 100g에는 칼슘이 약 70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우유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두부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트산은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과 단단히 결합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영양소들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장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버립니다. 국내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콩 제품에 들어있는 피트산과 옥살산 성분이 채소의 칼슘 흡수를 최대 60%까지 방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시래기를 드셔도 정작 필요한 영양은 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박순자님께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그렇게 드셨는데 오히려 영양을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래기 국을 드실 때 두부 대신 된장만 넣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우유는 시래기 드신 후 최소 2시간 뒤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변화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셨더군요. 일단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늘 시래기 국을 드시고 나면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던 게 거의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무릎이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느껴지던 뻐근함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3주 만에 뼈가 튼튼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흡수되지 못했던 칼슘이 이제야 몸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관절 주변 근육도 영향을 받으니 조금씩 나아진 거고요. 지금은 5개월째 이 방식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골밀도 검사에서도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추세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 궁합의 힘입니다. 좋은 재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래기만큼 훌륭한 식재료도 잘못된 궁합을 만나면 그저 배만 채우는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궁합을 찾으면 진짜 보약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래기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첫 번째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래기와 첫 번째 황금 궁합은 바로 된장입니다. 시래기 된장국이야 워낙 흔한 조합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조합이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으니까 함께 먹는다고만 생각하시죠. 사실 이 조합에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입니다.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각종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들이 중요합니다. 시래기의 질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60대 이상 되면 위산 분비량이 줄고 소화효소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섬유질 많은 채소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그런데 된장의 효소가 이 과정을 도와주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바실러스균 같은 유익균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시래기의 칼슘과 철분, 비타민이 몸속으로 더 잘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발효식품과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미네랄 흡수율이 최대 4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3세 김영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성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겨우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배가 묵직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체중도 계속 줄었고요.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영숙님 식단을 살펴봤더니 채소는 충분히 드셨습니다. 시래기도 일주일에 서너 번 드셨고요. 문제는 조리법이었습니다. 짜게 드시는 게 걱정돼서 된장을 거의 안 넣고 그냥 소금만 약간 넣어 드셨던 겁니다. 그러니 섬유질은 많이 먹는데 장에서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장에 부담만 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래기 국에 된장을 넉넉히 넣되 물을 많이 부어서 국물을 묽게 만들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은 꼭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된장 양이 많아지면 짜지 않겠냐고 걱정하셨는데 물을 충분히 부으면 염분 농도는 낮아지면서도 발효 성분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던 게 나흘에 한 번꼴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이틀에 한 번은 무리 없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비가 좋아지니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밥맛이 생기니 기운도 났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시래기 된장국을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변비약은 완전히 끊으셨고 배변도 거의 매일 하십니다. 체중도 3kg 정도 늘었는데 건강하게 찐 거라 오히려 좋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늘 배가 불편하고 화장실 걱정에 외출도 꺼려졌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생활하신답니다. 된장과 시래기의 조합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닙니다. 발효의 힘이 시래기의 영양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소화를 돕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문제됩니다. 그러니 된장은 넉넉히 넣되 물을 충분히 부어 국물을 묽게 드세요. 그리고 시래기는 미리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뒤 된장과 함께 끓이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시래기 드실 때 된장 활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먹던 시래기가 진짜 보약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궁합은 감자입니다. 시래기와 감자라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전분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시래기는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 섬유질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변비를 예방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거친 섬유질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시래기만 먹으면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감자를 함께 드시면 달라집니다. 감자의 전분은 위 속에서 끈적한 막을 만듭니다. 이 막이 위벽을 감싸주니 시래기의 섬유질이 직접 위벽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극이 줄어들고 속도 편해집니다. 게다가 감자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감자 중간 크기 하나에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가 시래기의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만나야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거든요. 70세 이철수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위가 안 좋으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 40대부터 위염이 생겼고 60대 들어서는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 음식을 가려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채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먹고 싶어도 속이 불편해서 많이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소를 못 드시니 변비가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채소를 먹자니 속이 쓰렸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시래기가 변비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드셔봤는데 역시나 속이 불편했습니다. 먹고 나면 쓰리고 아파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게 감자였습니다. 시래기 국에 감자를 듬뿍 넣어 푹 끓여 드시라고 했습니다. 감자가 으깨질 정도로 푹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시래기만 먹어도 불편한데 감자까지 넣으면 배가 더 부르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날 드시고 나서 놀라셨습니다. 속이 쓰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시래기 먹고 나면 30분쯤 지나면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해서 계속 드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변비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래기에 섬유질 효과가 나타난 건데 이번엔 위에 부담 없이 장까지 잘 도달한 겁니다. 2주 정도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규칙적으로 변을 보게 됐습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기운도 났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먹으면 속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 시래기 감자국을 드십니다. 가끔 당근이나 양파를 추가하기도 하시는데 감자는 꼭 넣으신답니다. 감자가 들어가야 속이 편하다는 걸 경험으로 아시니까요. 위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선생님이 위벽 상태가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셨답니다. 약을 열심히 드셨냐고 물으셨는데 약은 그대로고 식단만 바꿨다고 하니 의아해하셨다고 합니다. 감자와 시래기의 조합은 이렇게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시래기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단점은 보완해 주니까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안 됩니다. 기름기가 많아지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꼭 국이나 찌개로 푹 삶아 드세요. 그리고 감자가 으깨질 정도로 푹 익혀야 전분이 제대로 나와서 위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중에 위가 약해서 시래기를 꺼리셨던 분 계신가요? 이제 감자와 함께 드셔보세요. 편하게 시래기의 영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궁합은 들깨입니다.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시래기와 함께 드시면 관절과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시래기에는 칼슘이 풍부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려면 비타민 D도 필요하고 적절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은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걸 돕습니다. 또한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그러니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의 통증과 붓기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염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또 하나, 들깨의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5세 정미라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으로 몇 년째 고생하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었지만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습니다. 의사는 심해지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주변에서 무릎 수술 받고 재활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칼슘은 충분히 드셨습니다.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드셨습니다. 문제는 오메가3 섭취량이 너무 적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평소 즐겨 드시던 시래기 국에 들깨가루를 넉넉히 넣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물을 무칠 때도 들기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들깨 냄새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 달만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무릎이 조금 덜 아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드시라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확실해졌습니다. 계단 오를 때 느껴지던 날카로운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뻐근함도 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개월 후였습니다.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예전엔 카트를 꼭 잡고 다녔는데 이제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무릎 걱정 없이 앉았다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좋아지면서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줄었답니다. 물건 둔 곳도 잘 기억나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게 됐습니다. 이게 다 들깨의 오메가3 덕분입니다. 관절 염증도 줄이고 뇌 기능도 개선시킨 겁니다. 지금도 매일 시래기에 들깨를 넣어 드십니다. 아침엔 시래기 들깨국, 점심엔 시래기 나물에 들기름을 넣어 드십니다. 이젠 들깨 냄새가 익숙해져서 오히려 고소하고 좋다고 하십니다. 무릎 상태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이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들깨와 시래기의 조합은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깨도 지방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하루에 들깨가루 한두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 가열하지 말고 나물 무칠 때나 국의 마지막에 넣으세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래기에 들깨 한 숟가락만 추가해 보세요. 3개월 후 달라진 몸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래기를 보약으로 만드는 3가지 황금 궁합을 알려드렸습니다. 된장, 감자, 들깨?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머릿속으론 알아도 막상 부엌에 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래기 손질법입니다. 시래기는 꼭 미지근한 물에 불려야 합니다. 찬물에 불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이 빠져나갑니다. 4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리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먼지나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불린 시래기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한번 삶아주세요. 팔팔 끓는 물에 10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질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특유의 떫은 맛도 사라집니다. 삶은 시래기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할 준비가 됐습니다. 시래기 된장국 만드는 법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삶은 시래기를 넣습니다. 된장을 풀어 넣는데 평소보다 조금 넉넉하게 넣으세요. 대신 물을 충분히 부어서 국물이 묽게 되도록 합니다. 다진 마늘도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대파를 썰어 넣으면 됩니다. 된장의 짠맛이 걱정되시면 감자를 함께 넣으세요. 감자가 염분을 흡수해서 덜 짜게 느껴집니다. 시래기 감자국은 더 간단합니다. 시래기와 감자를 함께 넣고 끓이면 됩니다. 감자는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넣고 푹 끓여주세요. 감자가 으깨질 정도로 무르게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전분이 충분히 나와서 국물이 걸쭉해지고 위 보호 효과도 좋아집니다. 된장을 넣어도 좋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도 좋습니다. 시래기 들깨국은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시래기를 먼저 끓이다가 거의 다 익었을 때 들깨가루를 넣고 한 소끔만 더 끓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들깨의 영양이 파괴됩니다. 들깨가루가 국물에 잘 풀리도록 저어주면서 끓이면 됩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시래기 나물도 들기름으로 무치면 좋습니다. 삶은 시래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조금, 그리고 들기름을 넣고 무치세요.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맛이 시래기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통깨를 뿌리면 더 맛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시래기는 한 번에 많이 삶아 두시면 편합니다. 삶아서 물기 짜서 한 끼 분량씩 나눠서 냉동 보관하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2개월 정도는 보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래기 요리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시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3끼 모두 시래기를 드시면 섬유질 과다로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됩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시래기의 섬유질이 장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이를 고려하세요. 어떤 분은 된장이 잘 맞고 어떤 분은 감자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본인 몸에 맞는 조합을 찾으세요. 며칠 먹어보고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우면 그게 맞는 겁니다. 불편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래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재료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막히지만 된장과 먹으면 소화가 편하고 영양 흡수가 좋아집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위가 약한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들깨와 함께 먹으면 관절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궁합만 기억하세요. 된장, 감자, 들깨.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시래기 국 끓일 때 된장 한 숟가락 더 넉넉히 넣어 보세요. 점심엔 감자를 함께 넣어 보세요. 저녁엔 들깨가루를 뿌려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 몸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 숨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